낭낭님들 안녕하세요. 어젯밤 서울에 계셨던 분들은 너무 더우셨죠? 예, 저는 제가 지내는 방에 에어컨이 없어요. 예, 저희가 이제 3대가 같이 살다 보니까 방방이 이제 이렇게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며느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여기 원래가 방이 아니라 이렇게 좀 약간 부엌 옆에 이렇게 쏙 들어가서 조금 뭐 우아하게 공간을 꾸미시는 분들은 식탁을 놓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 빈 공간을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미닫이문 하나 만들고 이제 그렇게 제 공간을 꾸며놓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에어컨이 없는데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오래 참음에 대한 올해는 참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했는데 저희 가족 구성원 중에서 제가 더위를 제일 잘 참아요. 예, 뭐 며느리니까 그래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뭐하고 어쨌든 제가 잘 참아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합가하면서 한 8, 9년 전에 합가하면서 방 배치를 서로 정할 때 제가 이 방을 쓰는 게 이제 옳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쭉 쓰고 있는데 제일 힘든 게 이제 7월, 8월? 그쵸? 6월 요 이제 말부터 시작해서 7월, 8월 중순까지가 엄청 우리나라는 덥기도 하지만 습하면서 덥잖아요. 그래서 뭔가가 에어컨이 없으면 버티기가 힘든 이런 밤들이 이제 있을 수 있는데 저 계속 버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단하죠? 예, 근데 이렇게 막 엄청 더우면 자고 나면 지금 여기 혹시 오늘 낭낭이들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아침에 조금 더 빨갰었는데 좀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막 래쉬 같은 게 열꽃 같은 게 막 생기기도 하고 좀 그래요. 근데 이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인내 혹은 우리 개역 성경에는 오래 참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오래라는 말이 강조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새 한글 성경을 제가 이번에 오늘 확인을 해봤더니 오래 없이 그냥 참음만 되어 있더라고요. 참음. 그래서 먼저 읽고서 이제 맥락 설명을 좀 드리면 왜 다시 갈라디아서 가셨나요? 지난주에 겨우 로마서로 갔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 아마 오늘만이 아니라 성령님의 열매들에 해당하는 그러나 갈라디아서 5장 22절인데요. 그러나 성령님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참음, 다정함, 착함, 믿음직함, 온유,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거스르는 율법은 없습니다. 요걸 가지고 제가 몇 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크리스찬 성품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굳이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의 성품은 어때야 하는가에 대한 것들을 좀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전제는요, 제가 그 모든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고요. 그리고 그 성품에 도달해 있는 거 당연히 아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같이 나누는 이유는 이제 많은 경우에 이거를 말 그대로 성품이잖아요. 성품이다 보니까 이거를 저희가 해석할 때에 이건 기독교적인 크리스찬 성품인 거네. 성령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이 크리스찬의 성품이고 율법이 굳이 없어도 이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든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선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 그런데 이 부분들을 해석할 때 아주 진짜 많은 경우, 정말 많은 경우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 이걸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 해석자의 문화 안에서 그 문화나 어떤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제도적인 규율, 규범, 윤리, 뭐 에토스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설명이 되고 해석이 되고, 그래서 그것들을 여기 오늘은 오래 참음이라서요. 근데 그것들을 잘 유지하는 방식의 성품으로 해석이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는 이번 성품론, 크리스찬 성품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오해들을 정정하는 방식의 성품론이 좀 될 것 같아요. 늘 그렇죠. 제 유튜브 쭉 따라오다 보시면 뭔가 굉장히 익숙한 말이긴 한데 좀 보는 게 저희 아버지 표현에 따르면 삐딱하게 봐라고 얘기하시고 또 뭐 좋게 봐주시는 분들은 새롭게 봐 이렇게도 봐주시고 그러시는데, 이번에는 성품론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사실 오늘 분노에 대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건 성품론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과 추구해야 될 것이 있잖아요. 근데
추구하면 안 되는 것에 해당하는 분노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은 오늘은 하려고 준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제부터.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제가 막 열공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정의로운 분노에 대한 새로운 규범을 제시한 부분은 이제 기독교, 특히 여성주의 기독교 사회윤리학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관심을 가져왔던 덕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이제 이미 있다 보니까 막 바쁜 와중에 그걸로 해야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제가 저희 증조 할아버지가 시 증조 할아버지의 기일이었어요. 6월 28일이죠. 6월 28일. 예. 근데 저도 당연히 기억하고 있고 이제 저희 이제 시집은 굉장히 그 막 엄청난 양반 집안이라기보다 저 완전히 뭐죠? 누가 볼지도 모르는데 아주 그 용감하죠? 예. 근데 그냥 뭐 저는 족본 잘 모르겠고 좀 보긴 했어요. 어쨌든 유교적인 어떤 신념과 이 언행이 굉장히 확고한 집안이에요. 예. 이 어써요라고 하기에는 아직도 진행형인 것 같은데 저로 인하여 많이 이제 약화되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여전히 강하게 있는 그런 집안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시집 와서 처음 이제 받은 여러 가지 목록들 중에 꼭 기억해야 하는 날들 중에 뭐 28일, 30일, 내일도 있죠. 뭐 7월 19일 쭉쭉쭉쭉 해서 여름에 왜 이렇게 많은지 돌아가신 선조분들이 이제 돌아가신 날들 기일을 쫙 얘기를 해주셨어요. 꼼꼼하죠. 기억력 좋죠. 또 모범생이었죠. 그러니까 또 며느라 기가 있다면서요. 이제 결혼하고 나면 그 어떤 피리어드 동안은 무조건 좀 잘 보이려고 하는 며느라 기에 속해 있죠. 이러다 보니까 뭐 열심히 외우고 저거 이제 이쪽 기일이고 또 이제 막 친척 생일도 막 쫙쫙쫙쫙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열심히 기억해가지고 뭐 선물 살 땐 선물 사고 뭐 음식 준비할 때 음식 준비하고 이러면서 어쨌든 지냈었는데 뭐 그 속상했던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어제가 6월 28일이었는데 어제 아침에 갑자기 그러니까 저희 단톡방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 지금 살고 있는 우리만의 단톡방이 아니라 최 패밀리라고 해가지고 최신의 가족들 대부분 다 미국에 있거든요. 모두가 이렇게 속해 있는 굉장히 이제 커다란 가족 단톡방. 다들 아시죠? 우리 낭낭님들 가족 단톡방은 화목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되게 미묘한 공간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아침에 일찍 어머니께서 오늘은 이제 손자대로 보면은 고조지만 너희들의 증조 할아버지의 우리 손자들의 증조구나. 아닌데? 예. 저는 맞을 거예요. 예, 근데 어쨌든 너희들의 증조 할아버지의 기일이다. 다들 기억하고 유의미하게 지내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걸 새벽에 올리시다 보니까 저도 사실은 이제 선산이 시흥이라서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저도 잘 아는 날이니까 오늘 날이 좀 맑으면 꽃이라도 사가지고 산소에 들려야겠다. 아버님 모신 지도 얼마 안 되니까 또 가서 살펴도 보고라고 왜 사람이 그냥 마땅 쓰려고 생각하고 있다가 뭐 이렇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그게 딱 올라오니까 저도 모르게 예전에 과거에 했던 그 기억들이 막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모님들한테 연락해서 점심이라도 같이 해야 되는 걸까? 아니면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집에서 뭐라도 음식을 마련을 해서 근데 오늘 당일인데 등등의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다가 제가 오늘 오래 참음이라고 오래 참음이라는 덕목에 대한 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오래 참지 않기로 결정한 건 제가 한 2, 3년 됐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인내라는 게 어떤 건지를 설명드리려는 에피소드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크리스찬 인내요. 저는 제가 해석한 부분에 대한 스스로 설득된, 이게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오랜 검증 과정을 통해서 공부도 그렇고 저의 삶을 통해서도 그렇고 결국은 이거지 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이 이제 어느 정도 있어서 아주 뭐라 그러죠?
과감하게 그 단톡방이에요. 시어머니한테 몰래 개인톡을 한 것도 아니고 단톡방에 제가 곧바로 저 일찍 일어나는 편이니까 아우 그러게요 어머니 오늘 증조 할아버지 기일이시네요 라고 얘기하면서 와 저 기억나요 너무 강렬한 기억이었어요 하면서 저 시집 온 첫 해에 그 베란다에서 전 부치느라고 정말 강렬했어요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이게 기억하고 있어요도 있지만 사실 그 맥락 속에는 저 대박이었죠 그날 약간 이런 것도 있는 거잖아요. 읽기에 따라서 사실 어떤 면에서 도전적일 수도 있는 얘기죠. 근데 이건 오래 참은 게 아니라 오래 벼른 거죠. 굳이 말 오래 벼렀군. 벼르다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찌르는군 이런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래 참는 사람의 덕목 왜냐면 뒤에 가면 이제 지루하실까봐 저는 크리스찬의 오래 참음은요 왜 오래 참는 건가 하면 제가 언젠가 프로랩틱 thinking and living 이게 판덴베르그라는 그 독일의 조직신학자가 개념화한 그 사람이 이런 사상을 개발한 게 아니라 크리스찬의 삶과 사고는 이러해야 한다는 것이 성서를 통해서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수많은 우리의 신앙 선배들을 통해서도 말해졌고 행해져 왔는데 바로 그 지점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래 참는 사람은 말하자면 마지막에 되어야 될 질서 혹은 마지막에 되어야 될 성품 그리고 마지막에 저렇게 될 수 있어 라고 이미 인간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어떤 완성태로서의 그 성품 굉장히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적이긴 해요. 그 성품은 예수께서 이미 이루셨으니 나 또한 그리스도를 본받아 내 삶 속에서 이룰 수 있어 라는 확신감을 가지고 쭉 나아가는 그 삶을 proleptic thinking and proleptic living이라고 얘기죠. 아마 제가 많이 사용했던 그러니까 미리 일어날 것을 알고 믿고 걸어가는 그 삶이거든요. 근데 그건 개인적으로도 가능하지만 공동체적으로도 가능한 거고요. 또 지금 현재 그렇지 않은 상대방을 보면서도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이걸 굳이 제가 오늘의 에피소드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1997년에 결혼을 했는데 그러니까 저희 시어머니는요 그러니까 인간적 성품으로 보면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결혼할 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결혼식장에서 그 말을 많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나중에 얘기해 주시던데 아우 그러니까 이제 이 시댁 쪽 사람들이 저희 엄마한테 와서 하는 얘기죠. 시어머니가요 정말 천사예요 천사. 그 당시엔 불교를 믿고 보살이에요 보살. 뭐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율법이 법 없이도 살 수 있고요. 상품이 너무 좋고요. 정말 너무 복된 시어머니예요 라고 칭찬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저희 어머니는요 기본 성품 자체가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성품이 좋은데 문제는요 그러니까 저희 시어머니 문제가 아니라 많은 시어머님들의 문제일 수 있는 건데 본인의 성품과는 별도로 저희가 아주 오랫동안 유교적인 가부장 제도 안에서 살아왔고 그 제도가 얘기하고 있는 여성의 성품, 어머니의 성품, 아내의 성품, 며느리의 성품 이런 거에 대해서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모범생이면 모범생일수록 열심히 그 부분을 내면화하고 행동했던 사람들은 행동했던 사람들 그 정도만큼 계속해서 그게 완전히 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건 사실 외부로부터 들어온 건데 내 안에서 생겨난 게 아니라 근데 그게 완전히 내게 되어 있는 시어머니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시어머니도 그중 한 분이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98년도에 97년 7월에 결혼했거든요. 이거 무슨 일대기 쓰나요? 그러니까 6월 28일은 그 다음 해겠죠. 예. 이때는 사실 제가 미국에 살고 있긴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은 이제 들어와서 왜냐면 너무 번개같이 결혼하고 휙 가버렸으니까 아마 처음 들어왔을 거예요. 결혼식 끝나고 처음 들어왔던 해였는데 남편하고 둘이 저희 아들은 이제 99년도에 태어났으니까 아직 저희들이 한참 신혼일수 있었던 시절에 들어왔는데 다들 예측 가능하시다시피 이제 남편의 그 음식 준비하고 그러죠. 남편의 자리와 제 자리는 너무 다른 거죠. 근데 제 자리가 뭐 당연히 예, 어떤 제도적으로 부엌인 거에 대해서 놀란 건 아닌데 제가 놀랐던 지점은 뭐였냐면요.
저 이 얘기적 이거 이르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 집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거실도 있고 이제 뭐 부엌도 있고 있으면 이쪽이 부엌이라면 부엌 쪽에 보면 여기 이렇게 문이 있고 여기 베란다 있죠. 이렇게 이제 여기 이쪽은 거실이고 여기 유리창도 있고. 예, 근데 여기 이제 뭐 이렇게 가스레인지도 있고 여기 이렇게 뭐 공간이 있고 여기는 창문이란 말이죠. 이렇게 햇살이 막 이렇게 그리고 나니까 훨씬 더 리얼하네요. 근데 전을 붙여야 되는데 전이 한 번에 안 붙여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붙여야 되는 거죠. 근데 전거리와 가스레인지와 제가 남겨줬는데 들어가서 어머니가 전을 붙이라고 하시니 문을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에어컨도 없거니와 이 창문이 뭐 복사열이 어마어마한 거죠. 왜냐면 여기가 유리창이거든요. 요만큼 열리던데 요만큼 열었다고 해도 이 복사열이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이 태양열과 이 가스레인지의 복사열인가요? 예. 이 양쪽에서 열이 막 들어오는데요. 이렇게 혼미해질 상황이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도 유리창이거든요. 근데 이쪽 이제 만약에 거실이라면 이제 방이 다 있고요. 여기는 에어컨이 막 돌아가고 있고요. 에어컨 어떻게 돌리는지 에어컨. 그리고 여기 이렇게 소파에 모두가 다 앉아서 하하호호 하고 이제 거기 저희 남편이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한 2-3시간이 노출이 되니까 더운 것도 더운 거지만 그야말로 이 화목함, 이 가정의 화목함을 깨트리지 않으려면 저는 소위 말해서 오래 참아야 되는 거죠. 그쵸? 여기서 그러니까 근데 제가 지금 오래 참아야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참았어요. 왜냐면 저도 제가 뭐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사상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보면 나오는 거죠. 견적이. 왜냐면 제가 여기서 딱 뛰어들어가가지고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정의로운 분노를 다음 주에 정의로운 분노 할 거예요. 오늘 하려고 했는데 어제 에피소드 때문에 이제 순서가 바뀌었어요. 정의로운 분노를 만약에 이 첫 회에 외쳤다면 뭐 이 질서가 이 프로젝틱하게 제가 살아왔던 이 질서가 훨씬 당겨졌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평화는 아주 초반부터 깨졌겠죠. 지금 생각하면 그래도 괜찮았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때 소용이는 굉장히 소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머리에서는 충분히 막 여성주의적인 사고방식이라던가 아니면 제가 생각해왔던 이게 인내일까? 크리스찬 인내가 만약 이런 인내라면 유교적 인내,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유교 가부장제가 만들어낸 인내랑 뭐가 다른 거지? 이런 생각을 전을 붙이면서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대문자 T인 건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제가 왜 감정형 요소는 막 욱하기도 하고, 제가 F를 비난한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아마 그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감정 표현을 했을 텐데, 저는 심할 정도로 대문자 T인데다가 또 J가 뒤에 붙어 있다 보니까, 지금 이 배치에서 일단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하면서 계속 묵상을 했어요. 전 뒤집으면서 이제 묵상을 하는 거죠. 유교적 인내, 그러니까 여성의 덕목 중에 인내 있잖아요. 그쵸? 막 투기도 안 하고, 막 남편이 막 별짓 다 해도 막 인내하고, 막 이런. 유교적 오래 참음과 기독교적 오래 참음의 차이는 무엇일까? 막 이거를 이제 첫 회부터 계속 묵상을 하면서, 저도 진짜 어떻게 보면 오래 참은 것 같은데, 한 15년 이상은 이거를 묵상만 했던 것 같아요. 묵상하고, 검토하고, 이런 것만. 행동으로, 그러니까 thinking, 즉, 프로랩틱 띵킹을 했던 거죠. 기독교적, 왜냐면 어떤 게 인내하려면요, 최소한 그 인내는 부당함을 무조건 참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고 있는 기독교적 인내는 그 사람이, 혹은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바로 그 질서에 결국은 도달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 믿음, 그리고 그거를 당겨서 프로랩틱하게 예기적으로 당겨와서 지금 이곳에서 실천해 가면서 살아가는 삶, 그 삶 속에서 구성원들 중 누군가가 아직 그것을 모르거나 실천하지 못하더라도 그는 결국 이렇게 될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그렇게 변화해 갈 거야 라는 그 믿음, 그게 있는 사람이어야지만 오래 참을 수가 있는 거죠. 오래 인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고 벼르는 게 아니라 그는 성장할 거야. 그는 하나님이 결국은 기뻐하시는 그 성품과 그 사고방식과 그 행동을 하게 될 거야. 이렇게 믿는 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다들 그러실 거예요. 아니 뭐
얼마나 그 뭐 말하자면 며느리가 좋은 쪽으로 가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 전 부친 얘기만이 아니에요. 제가 이거 얘기하기 시작하면 또 길어질 것 같아요. 하나만 에피소드 더 하자면 이제 주로 전을 많이 부치거나 이제 뭐 이것저것 부엌 일을 많이 하게 되는 때는 그 여름에 기일들이 많이 몰려 있을 때랑 그다음에 1월 1일 항상 새해 그러니까 우리나라 명절을 이제 신정 구정이란 말도 쓰지 말라고 이제 우리나라 민속 명절이라고 하고 오히려 1월 1일을 신정이라고 하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즉 우리 민속 명절 음력으로 하는 우리의 새해를 지키시지 않고 이 댁은 1월 1일을 지내요. 이해는 가요. 왜냐면 이제 다 모두가 그러니까 다 대학교 선생님들이 되게 많으신 집안이들이다 보니까 학기에 따라서 그 행사들도 많이 조정이 되어 있던데 이제 구정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굉장히 바빠지게 되는 이제 학사 일정상 그런 때거든요. 그러니까 1월 1일이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모이실 수 있고 한가할 수 있는 시기인 거죠. 그래서 늘 새해 1월 1일을 하는데 그때도 역시 이제 또 전도 부치고 이것저것 하는데 1월 1일 하면 떠오르는 거는 바로 이게 뭔지 아시죠? 딸기 잘 그렸나요? 딸기예요. 큰 딸기, 하우스 딸기, 비싼 딸기, 막 이런 거. 뭐, 이따만 한데 진짜 비싸고 막 한 20개쯤 들어있는? 이 딸기에 얽힌 것도 있는데, 왜냐면 저희 시어머니가 성품이 좋으시다니까요. 저 진짜로 이거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라 성품이 좋으신데, 제도가 얼마나 센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어머님은 그걸 쭉 통과해 오신 거예요. 어머니는 오래 참으신 분인데, 그분은 제가 볼 땐 프로가 틱하게 참으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원래 여성의 삶이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그 상황들을 인내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딸기를 이제 겨울 딸기인데 이제 뭐 모든 이제 음식 행사가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 디저트 타임인 거죠. 근데 이걸 탁 꺼내서 소영아, 이거 씻어라. 아주 찬물에 씻어야지 싱싱하다 하시면서 그 겨울에 굳이 온수가 나오는 집에서 그렇다고 물론 딸기를 뜨뜻한 물에서 씻겠다는 뜻은 아니었어요. 살짝만 기운이 이렇게 조금만 해도 이렇게 좀 손이 덜 시렵잖아요. 근데 완전히 찬물 쪽으로 이렇게 돌리는 레바인데 완전히 끝으로 돌려서 그것도 또 확인을 해보시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정확하게 하시려고 그런 거죠. 저를 괴롭히려고 그러신 건 아니고 아주 차가워졌을 때 자 이제 씻어라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고 가셨냐면요. 20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가셨어요. 20알이다. 해석하기 따라 다른데 왜냐면 제가 그때 아마 되게 패기가 넘치는 며느리였으면 20알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면 어머니 제가 2알 정도는 제 거겠네요? 이래버렸으면 억울함이 덜했을 수도 있는데 20알이다라는 말이 어떻게 저한테는 번역돼서 들어왔냐면요. 그러니까 한 알도 뭉그러지지 않게 정말 잘 완성품으로 만들어서 20알을 내야 되는구나. 그렇게 읽힌 거죠. 번역이 된 거죠. 그래서 정말 손이 여기가 빨개지고 동사에 걸릴 정도로 이 20알을 잘 닦아가지고요. 정말 그 꼭지 잘 이렇게 딴 상태로 잘 닦아가지고 20알을 냈어요. 그러니 뭐 3대가 정말 뭐 그러니까 내 집안에 3대가 모였으니 20알 가지고 뭐 아마 다 거기도 안 돌아갔을 것 같은데 딸기만 낸 건 아니지만 당연히 제 몫은 없는 거죠. 돌아온 과일 후식 그 접시에는 딸기는 남아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딸기를 못 먹어서 억울했어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때도 역시 또 생각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내가 참아야 되는 거지? 왜? 며느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거 굉장히 유교적 덕목에서는 당연히 오죽한 며느리 바쁠 것이라는 얘기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며느리는 이런 거는 이제 준비하는 자이지 먹는 자는 아닌 거죠. 어디서? 유교 가부장제에서. 전 기독교에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기꺼이 자기가 나누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나누는 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권장을 합니다만 제도적으로 어떤 특정한 배치에 있는 사람은 너는 생산하는 자고 준비하는 자고 너가 생산한 것을 너는 누릴 권리가 없어. 그래서 생산품으로부터 소외되는 어떤 특정한 계층이나 계급이나 성별이나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걸 기독교에서는 그걸 부정의 injustice라고 얘기한답니다. 어쨌든 이런 일들이 쭉 있었는데 그게 이제 1997년부터 있었는데 제가요 2019년도에 터트렸으니까 도대체 이게 얼마나 오래 참았네요. 그쵸? 근데 오래 참은 거 맞죠? 예. 근데 오래 참았는데 이때는
벼른 게 아니라 제가 일종의 확신이 생겼어요. 그 과정 중에 그런 결국 가부장제는 똑같나?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바울도 결국은 가부장으로서, 왜냐하면 그 문화를 통과했으니까요. 그리고 또 그렇게 보는 여성 신학자들도 많아요. 바울도 결국은 가부장제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잖아. 그 사람도 가부장제적인 덕목을 얘기한 거야. 오래 참음도 뭐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그 중간 과정이었는데 그런 그 고려의 시간도 있었죠. 결국은 말하자면 사도 바울도 결국은 그 오래 참음이라는 덕목을 마치 그게 어떤 방식으로 적용돼야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제도적 한계나 구조적인 모순은 보지 못하고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던 때도 있었고, 이제 뭐 쭉 통과했던 시절들이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확신이 생긴 거죠. 즉, 유교적 인내와 크리스찬 인내는 같지 않다라는 결론을 이제 어디 지금서 내고 또 이제 글도 발표하고, 근데 삶은 또 그렇지 않고 이러던 어느 당시였어요. 근데 8월 14일 내지는 12일, 이거 제가 정확히 기억했는데 어디다가 제가 글을 썼기 때문에 글도 썼답니다. 그 에피소드까지. 글도 썼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한 날이었는데 이때는 이날은 무슨 달인가요? 또 기일인가요? 이날은 기일은 아니었고, 이제 이번 7월 4일부터 또 8월까지 미국에 있는 또 이제 가족들이 다 들어옵니다만, 여기는 이 집은 7, 8월은 이제 기일들도 있기도 하지만 다 이제 가족 형제, 저희 남편이 막내고 형이 있고 누나가 있는데 이 두 집이 모두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여름철이 되면 또 다들 집에 들어와서 이제 가족끼리 이제 하하호호 이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제가 주로 여기 있다 보니까 이제 저는 막내 며느리여도 항상 말하자면 호스트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항상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때도 더운 여름 손님은 진짜 호랑이보다 무섭대잖아요. 계속 이제 많은 것들을 이제 내면서 저는 이제 프롤로틱하게 이 공동체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다가 제일 먼저 타겟팅한 게 남편이었던 거죠. 일단 남편부터 좀 소위 말해서 프롤로틱하게 생각하면서 그냥 인내할 게 아니라 뭔가를 시켜야겠다. 여기서 시키는 거는 내 일을 같이 해? 이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참여함으로 서로가 함께, 그쵸? 서로가 함께 짐을 지고 수고함으로 만들어지는 아름다운 밥상, 이거에 대한 그 기독교적인 이미지 버전을 실천하게 해야겠다, 그런 삶을 살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막 접근하고 있던 때였는데 잘 안 되죠.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습속 안에서는. 그날도 남편을 미리 다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올 거고, 이제 집이 뭐 다 같이 여기서 복작복작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근처에 이제 그 소위 머무는 이제 호텔이나 이런 데 있었는데, 오늘 저녁에 올 거고, 나는 오늘이 주일이기 때문에 아침에 예배 드리고 청년부 성경 공부 마친 다음에 거기 중랑구에 있는 어떤 교회 가서 특강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장을 봐서 들어와서 저녁을 준비하는 나의 코스다. 그러니까 나의 삶은, 그러니까 오늘의 일정이 너무 바쁘고 힘드니 당신은 그 사람은 주일 사역을 안 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당신이 몇 시까지 내가 장 보는 고기를 좀 와주면 같이 싣고 같이 가서 그 다음부터는 좀 함께 하자. 내가 지금 굉장히 체력적으로 힘들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안 되는 거죠. 안 되고, 심지어는 이제 저희 남편은 저희 어머니는 요때까지도 크리스찬이 아니셨던 것 같아요. 최근에 크리스찬이 되셨는데, 가족이 워낙 안 믿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 남편의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는 복음 전파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상황에서 이제 음식,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마르다, 마리아로 가시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 왜냐면 저는 제가 기꺼이 마르다의 자리에 있고자 함이 아니라 이제 요구를 받아서 마르다의 자리에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사실은 할 말 많은 마리아인데. 근데 이제 거기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가지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면서 복음 전파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하필 또 2, 3일 전부터 장염도 있었어요. 그래서 몸이 정말 컨디션이 너무너무 안 좋았는데도 이제 오래 참음에 대한 얘기를 제가 오늘 하고 있어서 그런데, 진짜 인내함으로 버티는 거죠. 오래 버팀이죠. 이거 오래 참음이 아니라 계속 이제 모든 걸 다 제공을 하고, 너무 힘이 드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과일을 다 깎아가지고 내놓고, 왜냐면 거기까지 하면 이제 대부분
끝이니까 이제 부엌 쪽에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이제 앉아 있는데 시어머니 너무 행복하셨죠. 이제 오랜만에 온 가족이 다 와가지고 진짜 3대가 졸로 앉아서 먹고 마시고 있는, 사철의 봄바람 노래를 그래서 요즘에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다들 먹고 마시고 있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굉장히 기쁜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어머니 정말 그날 거의 예상치 못하다 당하신 셈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거를 프로랩틱 리빙을 좀 체계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너무 오래 참은 거죠. 갑자기 거기 과일 진짜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갑자기 어머니께서 큰 소리로 이제 막 신나셔서 소영아 거기 참외 좀 깎아와라, 이렇게. 거기 참외 있지? 그러면서 참외 좀 깎아와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제서야 제가 처음으로 리액션을 했어요. 그러니까 딴 게 아니라 너무 힘이 드니까 어머니 거기 아직 과일이 아직 많이 있는데 그냥 그 과일들 드시죠? 라고 처음으로, 그러니까 저도 미련퉁인 거죠. 처음으로 리액션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의견대로 네 한 게 아니라.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톤이 조금 높아지시면서 이제 우리 고모님 이름을 부르면서 예, 고모 걔가 참외를 좋아한다. 한국 참외를 좀 먹여야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생각했는 줄 알았는데 저도 모르게 나왔는데, 정 먹고 싶으면 본인이 깎아 먹으라고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안의 상황에서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근데 이미 화를 낸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분위기가 썰렁해졌겠죠. 그래서 결국은 참외를 못 깎아 먹었어요. 그때 고모가 발딱 일어나서 소영 미안해, 내가 깎을게, 이러고 왔었으면 문제가 해결이 됐을 수도 있었고, 어머니가 아이고 네가 피곤하구나 이러고 와서 그 참외를 깎으셨어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분노했어요. 분노한 사람들 반, 불편한 사람들 반. 그러면서 모두가 막 이제 일어나가지고 이제 우리 충분히 다 먹었으니까 가지, 이러고 이제 흩어지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굉장히 기분이 상하셨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너무 완벽했는데 갑자기 참외 하나 때문에 이렇게 흐름이 깨져버린 거잖아요. 근데 어머니는 뒤에 올 후폭풍은 생각도 못 하셨어요. 그냥 제가 나한테? 이렇게 정도만 가지고 계셨는데, 남편이 그때 이게 지금 갑자기 리빙 프로랩틱 가야 되는데 너무 이상한 얘기, 이 얘기를 좀 아셔야 돼서. 그런데 남편이 그 상황에서도 조금 정신을 차리고, 가시는 분들 가시게 하고 택시 타고 가세요. 저녁 정리할 게 너무 많네요. 소영이를 좀 도와서 함께 정리를 해야겠어요. 이렇게만 했었어도 그 다음 사건은 터지지 않았을 텐데, 남편이 그럼 다들 내 차로 내가 다 이제 거주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머물고 있는 데로 다 모셔드릴게요. 순차적으로 나오세요. 이러고는 그거 하고 다니느라고 제가 설거지가 다 끝날 때까지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게 2018년도 여름이네요. 여름. 2019년도가 아니네요. 왜냐면 그 다음에 저희 아이가 이제 대학 입학, 재수생 때, 왜냐면 이때가 아이가 재수할 때였으니까 2018년도가 맞네요. 이렇게 가물가물하네요, 저도. 근데 저희 아이는 그때까지 밥만 먹고 들어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재수생이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본인이 생각하니 들어가 있었던 이제 시간이었는데, 혼자서 설거지를 다 끝내고 이렇게 손을 닦으니까 그제서야 남편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상태에서 터지면 이건 절대로 프로랩틱한 리빙의 삶이 아니라라고 그러니까 그 삶으로 제가 전달하는 이 공동체가 건강하고 정말 서로를 건설하는, 제가 좋아하는 그 사도 바울의 서로가 함께라는 이야기들 중에서 오이코 도메인, 이게 서로를 건설하는 이런 뜻인데, 서로를 건설하는 공동체가 되십시오라고 권고했던 그 내용을 너무 좋아하는데, 내가 여기서 빵 터져버리면 그렇지 않고 오히려 서로 상처를 주게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제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산책 이럴 때는 나가는 게 그쵸. 전 좀 나갔다 올게요. 이미 10시가 넘은 시간이니까 저 좀 나갔다 올게요 라고 얘기하면서 나가는데, 저희 아들이 공부는 하고 있었지만 밖에 벌어지는 일들 보면 뻔하죠.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좀 느낌이 있었죠. 엄마 저도 공부하다가 좀 힘들었는데 산책 같이 나가요. 그러면서 저를 따라 나섰어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몇 년 전 얘기인데 눈물이 날라 그러죠. 근데 저희 아들 입장에서는 이제 엄마의 동행을 해줄 정도는 이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 둘이서 막 신발을 신고 있는데 그때 이제 어머니가 이제 남편이 들어오니까 나오시면서 그때 좀 잔소리를 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제가 얼마나 지금 이게 이렇게 올라와 있는지를 모르셨으니까 잔소리를 하셨겠죠? 그러면서 애가 모처럼 와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어머니 집에 와가지고 뭐 먹는데 그 지가 좋아하는 참외도 못 먹냐? 이러시면서 얘기를 막 하시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말하면 제가 이제 올해 참 이 마지막 한 것에 대해서 건드리셨던 것 같아요. 거기서 신발을 신다 돌아서면서 이제 제가 말하자면 터진 건데 이런 방식으로는 저는 이 분노는 이렇게 말하자면 감정적 분노는 저는 옳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건 이제 이 분노에 대한 그날 저희 아들한테 제가 너무 놀랍기도 했고 감동했던 게 뭐였냐면 제가 막 쏟아냈던 얘기는 솔직히 뭐 묵상할 만한 내용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동안 당했고 오래 별렀던 거 그런 거 막 나오는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뭐 그걸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아들이 옆에서 잠잠히 듣고 있더니요. 엄마? 19살? 그죠, 19살이죠. 정말 오래 참으셨어요. 이 얘기를, 엄마 정말 오래 참으셨어요. 이제는 더 참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부엌 옆에 제가 가족들이 그래도 혹시라도 좀 봐달라고 제가 썼던 단행본들을 이렇게 꽂아놨어요. 저를 완전히 밥하는 여자로만 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나는 생각하는 사람이고 사고하는 사람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적인 꿈이 있어요 라는 거를 근데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면 보라고 부엌 옆에다 이렇게 제가 책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꽂아놨었는데 아무도 읽지 않았었는데 제가 그날 놀랐던 건 뭔가 하면 우리 아들이 몰래 그걸 빼서 읽었다는 걸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땠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최소한 제가 보는 데서 읽진 않았으니까. 근데 그날 정말 이건 제 유튜브입니다만 아주 솔직하게 얘기를 하자면 그날 그 가족 구성원들을 향해서 자기도 최시면서 당신들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당신들. 거기 전 빠지는 거예요. 혹시 저기 부엌 옆에 꽂혀있는 우리 엄마가 쓴 책들 중에서 한 권이라도 제대로 읽어본 사람 있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자리에서 제가 있는 대로 화를 내고 난 다음에 약간 이제 어리버리한 얼떨떨한 상황에서 이게 무슨 상황인가 지켜보고 있는데 저기에는요 크리스찬 공동체가 크리스찬 빼도 괜찮습니다. 공동체가 어떤 방식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이 실려 있어요. 원칙도 있고요. 에피소드도 넘치고요. 근데 엄마는요. 저런 비전을 어떻게 저렇게 묵상하게 된 걸까요? 전 오히려 이 공동체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그 순간순간 너무 거리가 먼 공동체와 구성원들 사이에서 오래 인내하면서 버티면서 살아가게 한 힘이 저거 아니었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딱 돌아서더니 엄마 이제 그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이제 19살이고 나 때문에 엄마가 여기서 오래 참을 필요가 없어요. 엄마가 그러니까 어딜 막 분명히 썼죠. 서로를 건설하는 공동체여야 된다는 것은 어떤 한 공동체가 특정한 사람의 철저한 희생에 의해서 성장하거나 버텨진다는 것 그거는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부정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다. 분명히 쓰셨죠. 엄마 이제 그 짐을 내려놓으세요. 엄마 인생을 사세요. 나가세요. 이렇게 좀 나가세요까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날 화를 막 내긴 했지만 나갈 생각까지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 녀석이 나가세요라는 말을 하는데 이게 모든 상황이 얘가 너무 앞에를 그때도 얘 논술로 학교 보내야겠는데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논리적인 이야기를 그것도 이제 또 기독교적인 묵상이 담긴 이야기를 하더니 진짜 너무 확고하게 나가세요. 그날 제가 처음으로 아들이 제 영역을 이미 넘어서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던 날이기도 했었는데 졸지에 너무 강하게 나가려니까 산책이 아니라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짐을 어떡하지? 막 이러다 이제 들어가서 약간만 정말 생핀풀만 싸가지고 진짜 혼자 나왔어요. 그렇다고 뭐 친정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가까운 데 잠깐 머물면서 제가 아마 2주 정도 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꽤 백소영 가출 그때 한 번밖에 안 나갔어요. 아마 오랫동안 결혼한 거의 30년쯤 되는 삶을 사셨던 분들 중에는 가출했던 이야기가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진짜 그때 한 번 나갔고 다시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이제 되게 오래 참은 사람은 맞는데
이 얘기를 오늘 드리려고 이제 하다 보니까 제 집안 이야기를 아마 이거 유튜브 올리고 나면 친정어머니께서 한 소리 하실 거예요. 너는 어떻게 그런 얘기 창피한지도 모르고 하냐. 근데 우리 어머니 제너레이션은 당연히 다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이야기 이미 특강 같은 데 가서도 몇 번 했어요. 예, 그래서 저에게 많은 에피소드를 선사해준 저의 가족 생활에 대해서 지금은 감사하고 있는데, 딴 얘기가 아니라 이 프로랩틱한 리빙을 하는 사람이 가지는 참음, 인내는 소망을 가진 인내라고 저는 생각해요. 참는 이유는 단 하나인 거예요. 여자는 이렇게 참는 게 덕목이기 때문에 참는 거야. 아니면 내가 참아야 이 공동체가 그래도 무난하게 흘러가지. 이래서 참는 게 아니라, 이 인내는 뭔가 하면은 결국은 저 사람이 혹은 저 사람들이 혹은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이 상태, 이 아름다운 천국과도 같은 상태, 진짜 이사야가 그렸듯이 정말 사자랑 어린 양이 함께 뛰놀 수 있고 어린아이가 독사골에 손을 집어넣어도 해를 당하지 않는 그런 상태의 공동체가 결국은 될 거야. 그걸 위해서 내가 견디고 내 몫을 가지고 인내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인내를 이야기한 거지. 성령님이 원하시는 인내는 저는 유교적으로 나는 원래 인내해야 되는 덕목을 가진 존재야 라고 생각하면서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참음, 인내를 얘기한 건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다음 주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 정의로운 분노하고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저는 온유하고 정의로운 분노를 이제 붙여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래 참음, 그래서 여기서 오래를 빼준 건 너무 감사하네요. 여기서의 인내란 다시 반복하게 돼버리는 상황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말 그대로 저 사람은 변할 거야. 저의 실수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여기로 함께 도달하는 게 목적이었으면, 마치 풍선에서 구멍 살살살 내듯이 차츰 그 비전에 대해서 나누고 사건들을 만들어 왔어야 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너무 그거 안 하고 너무 심하게 미련퉁이처럼 오래 참았던 거죠. 그러다가 2018년도에 뻥 하고 터져버린 건데, 갑자기 1997년에 결혼했어요. 얼추 20년 만에 터진 거네요. 그쵸? 20년치가 한 번에 뻥 터지면 그건 오래 참은 게 아니라 오래 별른 거죠. 그쵸? 그래서 지혜롭게 지금 저희 낭낭님들 중에서 혹시 아직 결혼 초반기에 있다거나, 꼭 결혼만은 아니죠. 어떤 공동체 안에서 이건 정말 부당한 질서인데, 정의롭지 못한 상호작용인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내가 참으면 그래도 돌아가지 라고 생각해서 참는 게 있으시다면, 저는 그건 결코 크리스찬의 인내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의 해석은 그렇습니다. 제가 공부하고 통과해 오면서 갖게 된, 늘 그렇지만 그렇다고 저의 해석이 the answer, 하나의 답인 건 아니죠. 그 답, 오로지 그 답인 건 그냥 an answer, 하나의 답인 건데, 그 답은 그렇다고 막 랜덤하게 만들어지는 답은 아니에요. 제가 오랜 묵상과 기도와 공부와 삶을 통해서 제가 다른 어떤 제도를 유지하고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인내와 크리스찬 인내는 다릅니다. 이거를 이제 알게 됐기 때문에 이제 profess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완성태,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사람에 대한 소망을 저버리지 않으면서 인내함으로 오래 인내함으로, 그러나 그 질서에 대한 이야기나 어떤 그 상황을 경험할 수 있는 사건들은 일으키면서 그렇게 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써 지금 2025년이니까 꽤 됐잖아요. 이 동안은 저는 그래서 이 깨달음 속에서 이벤트, 즉 사건들을 일으키면서 살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어제도 그런 단톡방에다 이야기를 쓰게 된 거죠. 저 기억나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머니 저한테 그렇게 시키셨죠?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질서가 얼마나 부당했었는지를 한번 또 리마인드 시키면서도, 그러나 그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 저희가 다시 이제 안전한 공간이 서로 되어 있고, 어머니도 이제 굉장히 많이 바뀌셨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워낙 강렬하신데, 내 딸기만 보면 적극
저건 서영이 사줘야 된다 그러고 사오세요. 딸기. 근데 딸기는 그렇게 되셨는데 참외는 이렇게 그리나요? 참외는 아직도 못 사오세요. 참외 진짜 좋아하시고 잘 사오시는데 너무 강렬하셨나 봐요. 참외 사건이. 그래서 요즘에 제가 참외를 사서 이제 깎아드리거든요. 그러면 드시긴 하시는데 스스로 참외를 그 정도로 마음이 여리고 이제 되게 소녀 같으신 분인데 그래도 딸기와 참외 사이에 있었던 인내, 올해 참외에 대한 묵상을 좀 했고요. 그래서 성서를 읽어가면서 본문 해설도 이제 제가 해야 될 때는 하겠습니다만 이번에 기독교적인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된 김에 이렇게 얼마나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더운 여름에 이런 성품에 대한 훈련을 저희가 좀 같이 해가면서 좀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일도 잘 보내시고요. 안녕.